파릇파릇 건강하고 맛있는 채소와 과일들, 친환경적이면서 농부들에게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아하는 신농업 기술 마이크로버블스 농법을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가량을 달려 유니이노베이션과 미생물연구소가 있는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이크로버블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에 적용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날은 중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순수한 이온수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 딸기 농장에서는 미생물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기에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어떤 이유로 방문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来自吉林省长春市，主要是做水稻研究的。主要想看一看咱们韩国的这个先进的农业机械，农业设备，然后呢对土壤改造的微生物进行一些考察。 국내에서 개발되어 특허까지 받고 ISO 9000회까지 인증받은 마이크로 버블 기술. 물을 잘게 쪼개어 식물들이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원리라고 하는데요. 실험실의 처리구와 비처리구에서 확연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미생물연구소 박사님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 버블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초기 발화와 그리고 뿌리 활착, 초기 생육을 봤습니다. 초기 생육을 봤을 때 이 버블수를 통해서 나노화되고 나노화된 산소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뿌리 활착이 왕성하게 되면서 또 발화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뿌리 활착이 왕성하게 되면서 초기 생육 또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가뭄이나 혹은 중금속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놓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반적 식물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번에는 손님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농업 실증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중국 손님. 뿌리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뿌리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생육이 좋아지면 생육이 당연히 전에 수량하고 열매하고 다른 농가들을 딸기 재배 교육도 하시는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이 농장주 분이에요. 어떤 뿌리가 비대해지고 생육이 제대로 잘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육이 더 빨라지고 왕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생물은 농업에서 가장 꼭 필요한 성분이죠. 식물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없는 영양분이라든지 필요한 효소라든지 필요한 그 엔자임, 효소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들을 미생물에 의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생물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이 버블수가 하고 있고요. 중국에도 이것과 비슷한 기능수가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온 성분을 또 높인다. 이래서 그 이온이 어떤 인체에 어떤 그 작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근데 기능 역할을 해주는 게 기능수고 그 기능수는 농작물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이온수는 아까 우리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기포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작물에 쓸 수 있게끔 개발된 거고 지금 기능수라고 하는 건 그건 작물에 주어야 일반 물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급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게 상당히 효과성이 있고 국민 건강에 좋고 좋은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물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물의 다른 입자들하고 다른 산소하고 부딪힐 때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니까 부가적인 점은 뭔가 하면 수온이 높아집니다. 히터를 별도로 안 써도. 농가에서는 이게 큰 면적이니까 이게 에너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당한 부수적인 이번에는 실제로 마이크로 버블수를 농사에 적용하는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어느 정도 생산성이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23일 날 요걸 한번 정식을 해봤어요. 딸기를. 나는 딸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딸기가 주업이라서 딸기를 실험해보느라고 해봤는데 2월 23일 날 정식했는데 요게 2월 27일에 23일 날 정식하고 2월 17일 날 정식했는데 뿌리가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 하려고 하면은 보통 보름 정도 이상 걸려요.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제 느낌들이 윤택도 나지만서도 두꺼운 느낌이 나요. 꽃이 이만하면은 이런 과가 나와요. 크기도 엄청 크죠? 맛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탐스러운 딸기네요. 뿌리 뻗음은 보통 15일 정도 걸리는데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시험 삼아 버블수를 줘봤다는 옆동의 엽채류 하우스. 엽채류가 어떻게 되나 해서 내가 일부러 좀 심어본 건데 여기서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해봤는데 엽채류가 그때는 이거 별로 상태 좋은 상태 아닌 걸 갖고 한번 심어봤어요. 그때 상태 사진이에요. 이게 콜라비, 이게 브로콜리. 그냥 아무것도 안 줘봤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저것만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 가서 브로콜리를 가서 키워도 보는데 가서 봐도 이 두께하고 이 성장한 크기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빠른 거예요. 만약에 이 수확기가 4개월 걸린다 치자고요. 예. 그럼 3개월이면은 수확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로 수확기를 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지. 그래 이제 와, 튼튼하면서도 빨리 자라 실질적으로 수입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군요. 파도 심어봤는데 이게 옆에 이번엔 성장 속도가 느리기로 소문난 파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지금 30일 됐단 말이야. 근데 네. 그냥 일물을 안 주고 안 했으면은 안 했으면 줬을 지금 때 얼만큼이나-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런 200도 지금 이 상태예요. 네, 이게 원래 이거 이 파가 저기 맞는데 더뎌요. 한 달 만에 저만큼 자라다니 이번엔 배추 자랑이십니다. 지금 이건 한 달 된 거예요. 이게 배추 이거 내가 씨로 심은 거예요. 啊，这是玻璃种， 근데 뭐로 심은 거다 이게 이 정도 되려면 원래 우리가 겨울에 하면은 60일 걸려요. 差1倍呀！冬天长的不这是，是不是？ 60일 걸리는 게 이게 지금 반 걸린 거예요. 반밖에 안 걸린 거예요. 반도 안 걸린 거지. 是有마늘 다음은 거의 버릴 마늘을 실험 삼아 심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씨마늘로 심은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거의 파지 내빌라고 하는 거 요거 그거 그냥 꽂아놔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거는 한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촉이 빨리 나오고 잘 했더라고. 저쪽에 저렇게 자라려면 오래 걸릴 텐데 한 달 만에 자랐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저희 농장에 오셨는데 지금 딸기도 한번 드셔보시죠. 아,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딸기에 어떤 비법이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그 전에 하던 농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해가지고 나노입자로 된 기계를 써가지고 물을 뽀개져서 나노입자 물을 계속 한번 투입을 해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성장도 그렇고 좋아지니까는 당도도 그렇고 모든 게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만족스럽게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농작물은 보통 저희들이 딸기를 제가 저거 실험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하면은 제일 빠른다고 하면은 60일에서 150일까지 잡아요.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이 정식해서.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 70일 내면은 무난하게 출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벌써 한 달 정도만 땡겨지면은 소득면에서 엄청난 차이거든요. 한 작기를 벌써 한 번 빨리 뺀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가격이 비쌀 때 빼는 거고. 그러면 벌써 그때 1억이란 돈이 그냥 빠지는 거거든. 당도가 높고 싱싱한 딸기 먹고 싶으시죠? 정말 맛있었어요. 네, 지금 나노버블 기술이 실제 농가에 쓰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물 분자를 나노화 시켜가지고 짧게 쪼개는 겁니다. 이게 이를테면 작물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우선 첫째 안전하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었을 때
뿌리 내림이 왕성해서 작물이 말라 죽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하고, 또 세 번째는 작물 생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조기에 출하할 수 있어서 1년에 농사를 3번 짓던 걸 하우스에서 5번까지 질 수 있는 그러한 작기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서 수입이 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농업에 큰 역할을 하고 효과도 크고 농가 소득도 증가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버블기 개발자분 박화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이크로 버블이란 기술은 어떻게 착안하시게 된 건지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제품은 건강 사업을 제가 오래 했어요. 80년대 초부터 건강 관련된 사업, 또 병원 사업 이런 쪽을 이제 경영하다 보니까 요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암 환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인체에 대한 걸 주로 했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뭐 잘 살아나니까 식물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또 농업 관련된 제품으로 또 개발을 했어요. 이 마이크로 버블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로에서 나노 입자의 아주 미세한 기포를 아주 힘있게 만들어야 돼요. 힘이 부족한 기포는 터졌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 기술은 가장 힘 있는 기포를 만들어낸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 기포는 터질 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음이온과 열과 엄청난 용존 산소량이 많아져요, 물속에. 그래서 이 원리는 정리하면은 아주 힘 있는 기포를 만들어서 이 기포가 터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 친화적인 마이크로 버블 기술의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모든 것이 요즘에는 화학제를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이 제품은 물과 공기만 이용한 순수 자연과학입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식물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식물뿐 아니라 양식장이 요즘에 뭡니까, 비료가 화학제를 많이 넣어서 굉장히 우리가 먹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 그런 쪽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나노 버블 기술의 핵심이 미생물에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음이온 상태에서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미생물들이 잘 발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좋은, 또 결합시킬 수 있는, 반응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이 더 첨가되어져서 기존 미생물과 이렇게 공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제 갯벌 같은데 요즘 서해안 갯벌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접목돼서 토양에 뿌려진다면 이런 현기성 그런 상태에서 균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 버블 이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경하셨는데요. 한번 소감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参观了研究所，到了农场，也到了那个奶牛养殖场，感触很深。首先是这个负氧离子发生器非常有一些神奇的效果。中国现在也正在发展那个有机农业和绿色农业，非常需要先进的科学技术和仪器。 네, 앞으로 마이크로 버블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서 더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谢谢. 생명의 원리로 더 튼튼하고 더 빨리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마이크로 버블수. 농민들에게는 농사 짓는 재미를,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버블수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게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